상급병실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와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약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급병실 보상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상급병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상급병실 이야기를 하려면 상급병실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병실에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병실을 보통 분류하곤 합니다. 6인실, 8인실과 같은 다인실, 그리고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까지 병실이 존재하죠.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병실을 일반 병실이라 부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을 상급병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병실이 상급병실이냐?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한방병원에서는 1인실만 상급병실입니다. 2인실까지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반면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에서 3인실까지가 상급병실입니다.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상급병실이 1인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거부터 상급병실이 1인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0년 이전에는 5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점점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4인실과 5인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요. 2018년과 19년에는 병원급에서 2인실과 3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상급병실이 이제 비급여 병실이라는 건 알겠고, 이 비급여 병실료가 한방, 양방 어디에 속하는지 정의를 해야겠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병원, 한방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의과로 입원하게 되면 양방 비급여, 한의과로 입원하게 되면 한방 비급여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로 입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고 나의 주치의가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1인실에 입원했을 때는 한방 비급여 병실료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의과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양방 비급여로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세대에 따라서 한방 비급여와 양방 비급여에 대한 보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09년 7월까지 가입된 1세대 보험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는 한방, 양방, 비급여가 모두 보상이 가능하죠. 따라서 1세대에서는 한방, 양방을 구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된 표준화 보험의 경우에는 한방 비급여는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양방 비급여는 보상이 가능하죠. 따라서 표준화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라면 의과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1인실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의과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어느 과에 입원을 했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상 금액의 경우 약관을 살펴보면 아주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 말이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의 차이에서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한다. 비급여 병실료의 절반을 공제하고 보상을 한다. 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원을 하고 수납을 했을 때 받는 영수증을 살펴보세요. 영수증에 입원료 부분을 보시면 되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 선택 진료료 이외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기 적힌 비용이 내가 실제 부담한 상급 병실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를 정하게 되죠. 우선 1세대, 2009년 7월까지 가입된 1세대 보험의 경우에는 담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담보가 있고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보상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상해 질병 입원 담보의 경우 이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했을 경우 2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만 보면 되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1세대 보험이 나올 당시에는 5인실까지가 상급 병실이었어요.
따라서 1인실, 2인실 전부 상급 병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보상을 할 때 내가 1인실을 이용했다면 1인실 비용의 절반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2인실 비용의 절반을 보상하는 식으로 보험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인실이 급여 병실로 바뀌었죠. 그래서 2인실 기준으로 병실료를 계산하게 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비급여 병실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2인실 급여 병실료 총액의 절반을 실무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1세대에 상해 질병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수증에 적혀있는 비급여 병실료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해당 병원의 2인실 병실료의 총액의 절반을 상급 병실료를 이용한 날짜만큼 곱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때는 상급 병실료 전체가 면책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때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꼭 상급 병실을 써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병실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병실이 만실일 때가 있겠죠. 그때는 7일에 한해서 상급 병실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09년 8월 이후의 표준화 약관인데요. 이때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일 평균 금액을 1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조건이 적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병원에 10일을 입원을 했고 상급 병실료가 총 25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보상받는 금액은 상급 병실료의 절반이라 그랬죠. 125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이를 입원한 기간이 1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12.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금액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은 1일당 10만 원, 그리고 10일을 곱해서 총 1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표준화 약관에서는 영수증에 적혀있는 상급 병실료의 절반과 하루 10만 원 곱하기 입원 일수를 해서 작은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까의 예시로 돌아가면 10일 동안 입원을 했고 250만 원의 상급 병실료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의 절반은 125만 원이죠. 그리고 하루 10만 원 곱하기 10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100만 원입니다. 125만 원과 100만 원 중 100만 원이 작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는 금액은 후자인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질병 상해 입원 담보의 경우 해당 병원의 2인실 병실료의 절반을 상급 병실을 이용한 날짜만큼 곱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상급 병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용을 했을 경우 7일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약관의 경우에는 발생한 상급 병실료의 절반과 하루 10만 원 곱하기 입원 일수를 해서 더 적은 금액을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하셔도 내가 보상받는 상급 병실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병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